엔비디아가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 피지컬 AI 시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아주 초기 시장이잖아요.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언제부터 이 피지컬 AI ETF를 들고 가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ETF, 저TF 송이랍니다. 오늘은 이거 물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언제 사지? 뭐 사지? 고민하고 계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그 키워드, 피지컬 AI입니다. 젠슨왕 CEO가 얼마 전에 한국 방문해가지고 4박 5일 동안의 일정을 이제 숨가쁘게 소화하고 갔잖아요. 근데 이 젠슨왕이 다른 국가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문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근데 이번에 와서 젠슨왕이 한 얘기가 AI 다음 물결은 모빌리티와 피지컬 AI다 라고 하면서 지금은 현대차의 시간, 우리나라 이제 굴지의 이제 대기업 총수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사옥을 막 찾아가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사실은 세일즈를 한 거죠. 이제는 이 AI 트렌드가 이 뇌를 형성하는 챗 GPT에서 이 물리세계의 AI, 즉 피지컬 AI로 변환되고 있는 그런 단계잖아요. 이 피지컬 AI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엔비디아가 공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엔비디아는 피지컬 AI 시대를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찾아온 거죠. 그림을 보시면 이 로봇에 필요한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좀 보면 일단 뇌는 지금 미국이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두뇌 만들고 있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미국에서 다 만들고 있죠. AI 칩, 온디바이스 시뮬레이션, 이 뇌는 미국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조업 기반이 있으니까 굉장히 대량 생산으로 물건을 저렴한 값에 쏟아내는 그런 몸통의 역할은 중국.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모터 구동, 배터리, 게다가 중국도 히토류가 있으니까 소재 공급망은 중국이 잡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은 뭐를 담당하고 있을까라고 하면은 정밀 부품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무리 이 피지컬하게 능력이 뛰어나도 이 몸을 하나씩 정교하게 움직이는 이 정밀 부품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제대로 된 로봇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또 미중 패권 전쟁으로 중국의 몸통을 갖다 쓰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또 우리나라는 이 두뇌도 만들고 있지만 제조업도 강국이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적절하게 잘 섞이면서 모든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엔비디아를 찾는 것보다 엔비디아가 한국을 파트너로 선정하기 위한 니즈가 더 강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큰 그림은 지금 이 모든 AI의 밸류체인을 엔비디아의 플랫폼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시장이 아주 초기 시장이잖아요. 누가 승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우리가 개별 종목을 발굴해내는 것보다는 리스크를 좀 분산할 수 있는 ETF 투자가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피지컬 AI ETF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볼게요. ETF 체크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로봇을 테마로 검색을 해보면 21건의 그 ETF 숫자가 나와요. 근데 최근 1년 안에 상장된 ETF 숫자가 절반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ETF의 절반은 이제 최근에 등장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익률을 보시면 최근에 시장이 좀 이 등락이 있었죠. 최근 1개월 요 앞부분 수익률은 거의 다 파란불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성장주인 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은 여기 이제 수익률에서도 볼 수 있죠. 이게 두 자릿수로 빠진 종목들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로봇주를 투자할 때는 변동성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된다. 이거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1개 로봇 ETF 중에서 순자산이 가장 큰 ETF는 역시 이제 코덱스 로봇 액티브 ETF예요. 근데 이 수익률을 보시면 최근에 급격한 조정을 받았죠. 6월 초에도 5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37,000원대, 거의 30% 가까이 이제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피지컬 AI ETF를 선택을 해야 되냐? 기준을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크게 한국에 투자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에 투자할 것이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차처럼 이미 기존의 이제 산업에서 탄탄하게 현금 흐름을 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는데 피지컬 AI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대형주 기반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나는 정말로 피지컬 AI 시장이 활짝 개화했을 때 아직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찐 정통 로봇주에 투자를 할 것인지, 그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상품을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진짜 텐베거는 늘 부품주에서 나왔거든요. 야수의 심장으로 텐베거를 노려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찐 로봇주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투자 성향이, 그리고 지금 시기가 피지컬 AI의 어떤 부분에 내가 조금 더 집중을 할 수 있을지를 판단을 해보시고 상품을 선택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다양한 기준을 감안을 해서 피지컬 AI ETF 3가지를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고요. 두 번째는 라이즈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ETF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 이렇게 3가지를 꼽아봤고요. 각각 어떤 특징 때문에 이 ETF를 골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ETF를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피지컬 AI 액티브를 딱 하나 투자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요 상품이 저는 이제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ETF는 핵심 분야인 휴머노이드, 또 자율주행, AI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일단 지금 AI 이 피지컬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까지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이제 커버가 되는 피지컬 AI 밸류체인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피지컬 AI 같은 아직 산업이 막 개화되기 직전 초기 단계인 테마 ETF들은 액티브 ETF를 투자하시는 거를 저는 조금 더 선호합니다. 왜냐면 액티브 ETF는 이제 펀드 매니저의 역량에 따라서 시장이 변하고 뭔가 빨리빨리 트렌드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패시브보다는 이제 더 민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이 종목이 급등을 하면은 기존에 있는 걸 빼고 새로운 거를 담아 넣는 게 수시로 이 포트폴리오 조정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액티브 전략을 추구하는 게 이런 시장에서는 더 좀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수는 연 0.6%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총 보수가 아니고 실비용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총 보수는 0.6인데 실비용이 거의 2배 이상이에요. 1.3%가 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글로벌이고 이게 또 액티브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에 반해 이제 나머지 2가지는 다 패시브 ETF이기 때문에 현대차는 0.4%, 여기는 아직 이게 안 나오는 게 지금 상장된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지금 트래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나오는 걸 좀 보셔야 되고, 마지막에 타이거 거는 실부담 비용이랑 총보수랑 거의 차이가 안 나요. 0.5%. 그러니까 확실히 보수 측면에서는 요 타이거께 더 유리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이제 NH 하나로 걸로 돌아가서 구성 종목을 보면 이 하나로 ETF는 총 47개 종목을 담고 있어요. 상당히 분산 투자가 돼 있는 글로벌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일 비중이 높은 종목이 뭐냐 하면은 7%를 담고 있는 게 엔비디아예요. 그 다음도 애플, 테슬라, 마벨, 팔란티어. 이거 우리가 반도체, AI 쪽에서 많이 들어본 애들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들도 모두 다 피지컬 AI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올라가는 그 AI 반도체 상승 국면에서의 이 열매도 좀 따먹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삼성전기도 들어있고요. 실제 로봇주들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웬 존슨앤존슨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이미 존슨앤존슨은 이 메디컬 쪽에서 로봇 그 수술하는 수술 장비를 이미 도입을 해가지고 상당히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주도주들을 포함시키고 있고, 이들이 이제 피지컬 AI로 넘어갔을 때 빨리빨리 종목을 교체해서 이제 피지컬 AI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지금 5% 거의 6% 가까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젠슨 황이 올해 그 대만 컴퓨틱스 그 행사에 가가지고 차세대 1조 달러 기업이 될 거다라고 콕 집은 기업이 마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광통신하고 또 AI 주문형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인데, 이 기업도 역시
역시 피지컬 AI 시대에도 이 데이터를 지금 수많은 방대한 데이터들을 전송을 하는 게 또 핵심 병목 중에 하나로 꼽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마벨 테크놀로지도 상당히 높은 비중으로 이 글로벌 피지컬 AI ETF에서 포함을 시키고 있다. 팔란티어도 하나씩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이 종목들이 왜 피지컬 AI와 연관이 돼 있는지 다 찾아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품의 수익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액티브 ETF는 이제 비교 지수와 초과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를 위해서 이제 액티브로 만든 건데 비교 지수 수익 요만큼만 따라가도 되는데 지금 최근 1개월 수익률이 13.9, 비교 지수를 거의 2배 이상, 100% 이상 상회를 한 거죠. 3개월 수익률은 비교 지수는 13%인데 이 3개월 수익률이 여긴 67%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안에 있는 종목들이 피지컬 AI 때문에 상승한 건 아니겠죠. 이 사이에는. 근데 이렇게 최근 이 상승세도 가져가면서 이들이 피지컬 AI로 변환했을 때 테마가 뭔가 내러티브가 옮겨갔을 때도 그 과실을 충분히 취할 수 있다. 이런 컨셉의 상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로봇 ETF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이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수익률이 굉장히 탁월하게 좋은 편이에요. 지금 3개월, 6개월 수익률을 보면은 하나로께 67%. 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선상에서 다른 친구들을 보면은 이게 상당히 수익률이 높구나라는 거를 지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 확실히 액티브 ETF 수익률들이 더 좋다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런 좀 소팅을 해가지고 한번 수익률을,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 수익률을 이제 개런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게 글로벌 AI 액티브 ETF라고는 하지만 사실 담겨 있는 종목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 국가, 그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를 보면 전부 다 상위 종목은 미국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피지컬 AI ETF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미국 비중이 지금 92%죠. 한국 비중이 거의 2%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액티브 투자를 하고 미국 시장에 조금 더 내가 포커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하나로 글로벌 피지컬 AI 액티브 ETF 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야, 나는 로봇은 그래도 이 몸통을 만드는 나라들에도 투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미국은 뇌에 최적화가 돼 있으니까. 그런 이제 관점에서는 지금 상장한 지 이제 한 달도 안 된 이 타임폴리오의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액티브 ETF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타임폴리오가 헤지펀드 운용사로 원래 유명했던 곳이어서 종목 발굴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종목들을 보시면 뭐야? 무슨 회사지? 이런 종목들이 많잖아요. 근데 여기 국적이 다 중국, 홍콩, 일본, 미국, 한국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의 두뇌, 몸통, 그 다음에 부품까지 이제 정말 이 찐 로봇 산업에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타임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액티브에도 이제 조금씩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선택한 ETF는 라이즈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ETF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얼마 전에 방송을 했었죠. 현대차 고정이 뭐냐? 우리나라는 뭐니 해도 로봇 이꼴 현대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니까 현대차 비중을 고정을 시켜놓는다는 의미예요. 피지컬 AI 시대가 개막하면서 이제 강한 제조업 기반과 이 자동화 경쟁력을 가진 한국 기업들을 이제 피지컬 AI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런 컨셉으로 만든 거고, 또 현대차 비중이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고 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으니 현대차의 25%를 고정해서 투자를 하고요. 또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현대차가 이제 거의 25% 가까이 이제 비중을 고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LG이노텍, 기아, 현대오토에버, 현대차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피지컬 AI 밸류체인의 대기업들 위주로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상품을 따져보면 이 현대차랑 현대모비스, 기아, 현대차 그룹 3총사죠. 이 세 개의 비중이 거의 50%에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 현대차 협력사, 공급사들, 또 자율주행 생태계에 다 투자를 한다. 그 이후에는 이제 로봇 기업들도 있습니다.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로보티즈, SL 이런 찐 로봇 기업들, 현대차 공급망에 포함이 돼 있는 그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ETF다.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로봇은 현대차가
왔다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라이즈 현대차 고정 피지컬 AI ETF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ETF는 지금 인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상장한 지 아직 한 달이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 시총이 7천억을 넘었어요. 이게 로봇 ETF 중에 지금 2위예요. 이 정도로 지금 현대차의 열기가 굉장히 핫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수익률 보면 뭐 물론 아직 상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수익률을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지만 최근에 이 등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 수익률은 지금 좀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시장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내가 야수의 심장을 가졌다, 나는 진짜 로봇 ETF에만 투자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께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래셋에서 만든 상품이고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올해 1월에 상장을 했는데 순자산이 지금 현대께 더 많죠. 이 NH 거는 지금 상품이 좋은데도 순자산이 지금 1,000억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뜯어보고 ETF에 가입을 해야 된다. 이것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를 보면 들쭉날쭉하죠. 정말 변동성이 심해요. 근데 이게 진짜 찐 로봇들이 테마에 타고 바람을 타면 정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ETF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현대차가 없어요. 로봇 ETF인데 현대차가 없습니다. 근데 이 ETF의 컨셉 자체가, ETF를 처음 출시를 할 때 이제 담당 그 임원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기존 로봇 ETF랑 달라. 휴머노이드 산업 비중이 미미한 일반 IT 기업이나 플랫폼 기업 다 뺐어. 비중 최소화하거나 다 빼버렸어. 근데 로봇이 판매가 됐을 때 진짜로 피지컬 AI 시장이 이렇게 갈 때 즉각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순수 로봇 기업들에게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을 부품, 제조, 관제 이렇게 세 축으로 나누고 레거시 완성차 기업인 현대차는 아예 제외. 그 대신 현대 오토에버나 현대 무벡스 같은 기업들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구성 종목을 보면 제일 비중이 높은 게 두산 로보틱스,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여기 3총사가 가장 지금 진짜 찐 로봇 기업들, 아직 수익은 나고 있지 않지만 요 찐 로봇 기업들에 가장 이제 집중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여기도 LG CNS, 로보스타, 무벡스, SPG, 내가 순수 한국 로봇 산업에 집중을 해보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수, 실부담 비용률이 가장 이 셋 중에서는 가장 저렴하다.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액추에이터나 이제 감속기, 저희가 얼마 전 로보티즈에도 직접 갔다 왔지만 정말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지금 경쟁력을 자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중국이 배제될 수 있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중국이 배제가 되면 그 역반사 이익을 한국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로봇 테마 자체의 성과를 온전히 내가 담고 싶다. 비록 지금 변동성은 크지만 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ETF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내가 피지컬 AI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데 퇴직연금에서 투자를 하고 싶다, 좀 안전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마지막 두 상품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건은 삼성전자 현대차 채권 혼합이고, 이 원큐 하나건은 현대차랑 기아를 거의 50% 가까이 담고 있는 ETF예요. 우리 보통 왜 퇴직연금 할 때 위험 비중이 70%고 안전자산 비중 30%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채권 혼합이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이 ETF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따져보면은 여기 국고채를 50% 가까이 담고 여기 나머지 50%를 현대차, 기아차에 담고 있으니 이 실질적으로 내 포트의 위험자산 비중이 85%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전자산에도 이 피지컬 AI 시장을 좀 담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채권 혼합형 ETF도 살펴보시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피지컬 AI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이게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최창규 본부장님 이제 말씀 계속 드리지만 지금 로보택시조차도 아직 상용화 단계에 오지 않았는데 뭐 하반기 또 너무 이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사이에는 이 부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이 피지컬 AI ETF를 들고 가야 되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럴 때는 이벤트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유니트리가 이제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이 로봇
회사잖아요. 유니트리가 얼마 안 있으면 상장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 A주에 상장을 하는 로봇 기업은 처음이에요. 또 엔비디아 젠슨왕이 직접 나와서 이제 소개해주기도 한 그런 회사이니만큼 이런 유니트리가 상장을 하게 되면 이거 피지컬 AI 이제 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버프를 또 탈 수 있다. 뭔가 이런 성장 스토리가 하나씩 탕탕 터져주는 그때를 맞춰서 투자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벤트들을 조금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게 피지컬 AI가 분명히 가는 시장은 맞는데 이게 지금 반도체에서 내려오자니 좀 아쉽고 근데 이걸 담긴 담아야겠고 라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조금씩이라도 정찰병으로 한 놈씩 한 주씩 사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ETF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제 피지컬 AI ET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 ET저티가 또 저희 와이스트릿이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부탁드릴게요.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